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사회가 성장할수록 제한과 기준은 더 촘촘해지죠. 하지만 제도의 순기능을 위한 규제가 도리어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발전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세계적 경기 침체와 맞물려 국내의 다양한 사회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각 지자체별 또 정부 차원에서 서서히 목소리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경남도 역시 규제 혁신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 함께 짚어보죠. 지역 경제와 산업 분야에 걸쳐 활발한 의정 활동 중인 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 나오셨고요. 지역 청년 정치인이자 창원을 기반으로 한 벤처 기업가죠.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경남도의 규제 혁신 추진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 성과를 좀 짚어보기 전에요. 사실 규제라는 게 필요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왜 잘 만들어 놓고 혁신,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규제는 안전, 환경보호, 그리고 공정거래를 위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규제는요,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비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 사업이 발달했거든요. 세계 최초로 5G도 네, 시작으로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통신 사업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때 국가가 독점적 공기업을 통해서 이제 통신 사업을 영위하면서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민간 기업에서 통신 사업에 진출할 역량이 생기자 국가가 이를 완화하면서 통신 사업이 더 활성화됐거든요. 네. 이를 보면 과거에는 통신 사업을 규제하는 게 맞았던 거죠.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시장 환경이 바뀌니까 완화하는 게 맞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규제는 필요는 하지만 때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인식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오늘날같이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급변하게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규제가 제도가 한마디로 시대적 변화를 못 따라가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개혁이나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나타난 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규제 샌드박스는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네.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요. 201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60개국에서 이제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게 많이 있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규제는 때와 상황, 시대에 따라 바뀌다 보니까 네. 급변하는 것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완화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갑니다. 이재환 대변인께서는 물론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기반을 둔 이제 청년 벤처 기업가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번 규제 완화 소식 듣고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규제 완화하면 기분 좋죠. 앞서 이제 우리 헬로 이슈 토크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경남도 산하라든지 청년 기업들의 입주 공간 시설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규제 때문에 즉 모집 공고라든지 자격 기준의 제한 때문에 지금 이 시국에서 텅텅 비어 있는 곳이 많다고 제가 이 헬로 이슈 토크 지적을 했고 네. 실제 이제 타 방송에서 이를 취재해서 이슈화된 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문제가 뭐냐? 아직까지도 텅텅 비어 있는 곳이 많다라는 거죠. 네. 경남도 산하의 어떤 그 입주 시설 같은 경우 보면요, 모 입주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공간이 비어 있으면서도 자격 요건이 좀 미달한다. 이럴 때는 지금 이제 어떻게든 공간을 유효 공간을 채워놓고 3년이면 3년, 2년을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와서 채워놓아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고요. 그런 약간 융통성이 좀 부족한 거죠. 일종의 적극 행정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시설 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규제가 신설이 될 필요가 있죠. 즉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좋은 시설 안에서 입주를 받아야 되는 건데 막연하게 입주 시설만 있고 입주를 안 시킨다는 또 모순이죠. 또 하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실제 이제 창업을 하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제품 출시를 앞두고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과 만나서 고민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나 우리나라 이제 조직에서 문화가 뭐냐면 소국 행정, 즉 책임 회피입니다.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그 편의성을 어떤 부분을 바꿔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거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네, 이런 네.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서 발전보다는 항상 책임 소재만 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네, 깊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창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 또 산단, 경제 규모를 가진 만큼 이번 움직임과 성과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으셨을 텐데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창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우수를 받았습니다. 네. 20년 최우수로 재정 인센티브를 1억 원을 받았고요. 21년은 우수로 또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고요. 네. 올해는 재정 인센티브 우수로 8천만 원을 어.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창원시가 규제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고요. 아주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또한 시민의 생활과 산업에 밀접한 규제 혁신은 산업을 더 성장시키고 또 역차별을 없애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네. 생활이 달라지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업과 시민들이 불편한 규제 해소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남도의 이번 규제 혁신 내용이 28건이라고 전해지는데 규제를 풀거나 기준을 바꾼다는 것, 앞서 잠깐 소극 행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의 과정 좀 치열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규제 개혁은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지자체장의 대표 성과입니다. 그리고 왜 성과이기 때문에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네. 하지만 논의를 하는 것과 달리 실천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실천하는 건 그렇죠. 다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천했다는 거, 실제 결과물을 얻었다는 건 굉장히 높이 평가되어야 된다 봅니다. 네. 경남도는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부울경 부단체장 및 지역 상공회사 회장단 등과 만나서 이제 그 간담회에서 이제 우리 경남도가 이제 자유무역지역 그 배후 항만 단지에 입주 기업들 임대료를 동결한다든지 네.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이런 우수 사례를 좀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한 같은 달에는요, 국무조정실 합동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서부 경남 발전과 관해서 약간 문제가 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규제에 대해서 완화가 왜 필요한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10월에는요, 도청에서 도내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우수 인력 확보 방안,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네.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경남 경영자 총연합회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를 네. 조금 이제 건의를 했나 봐요. 또한 12월에도 이제 박안수 이제 지사께서 이제 그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토지, 환경 관련해서 규제 개혁을 요구하시기도 했답니다. 이렇듯 경남도는요, 규제 개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설 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 신문고, 중기부 업무주맨 등의 이제 개선을 건의하고요. 주요 안건은 그 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등 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 실천하는 건 다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나 봅니다. 이번에 대회에서 좀 상을 받았다라고 전해지는데 그렇죠? 예, 좋은 소식이죠. 실천을 했으니까 상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경남도가 장려상을 받았고요. 네. 상금으로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대회에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이제 도청 전 부서와 시군으로부터 접수받은 17건의 과제 중 내부 심사를 거쳐 7건을 경남 우수 사례로 선정해 이제 행안부에 제출했거든요. 네. 특히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서부 경남에 시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을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가 있어요. 그럼 네. 이 노선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함안과 의령을 갈 때 이 노선을 어떻게 신설할 것이냐. 그럼 둘이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두 지자체가 협의하는 까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경남도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네.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놔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전국적으로 약간 활용 가능한 그런 모범 사례입니다. 어쨌든 도민의 편의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그런 사례 같은데 앞서 3년 연속 창원시는 수상을 했다 이런 자랑을 좀 주셨습니다만 올해도 우수상 수상을 했습니다. 어떤 네네. 규제 사례를 수상을 네, 했죠? 창원시는 전국 최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탄력적 주정차 허용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네. 이거는 3년 연속 수상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유공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2월 21일 이렇게 서울청사에서 발표 수상 예정입니다. 네. 일단 예정되어 있고요. 물론 더 좋은 사례도 많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탄력적 주차 허용 제도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과 그리고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 사례 내용으로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서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고질적인 주차난과 그리고 잠시 물건을 살 때 학교 앞에 잠시 주차하고 싶어도 그렇죠. 예, 주차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구매를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장원시에서는 이번 경상남도 주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본선에서 장려상 개인상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례는 건설기계 수출 신고 기간 연장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입니다. 이것 역시 차량 등록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접 현장의 민원 해결책으로 사례를 이렇게 접수하게 된 내용이고요. 업무 현장에서 시민들이 불편한 내용을 규제혁신 사례로 내놓으면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굉장히 좀 법이 빡빡하게 안전을 위해 바뀌어서 좀 눈길이 가는데 이거는 아직 시행은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3년 연속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통학을 하거나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하교를 하거나 이런 시간 동안에는 또 지켜주고 이런 탄력적으로 허용되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이 내용으로 수상을 계속해서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군요. 자, 이번에 성과는 대회 수상뿐 아니라 경남도가 지난 11월 10일이었죠. 민생 분야와 지역경제 발목을 잡는 걸림돌 규제 261건을 발굴해서 28건을 수용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대변인께서는 가장 주목한 수용건 어떤 거였습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하니까 중소기업 관련된 게 조금 많이 들어오죠.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이번에 안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한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중소기업들일수록 이제 기술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기술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비용이 발생해요. 그럼 이제 경제적으로 법적 그 비용을 부담할 역량이 부족하면은 내가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그거를 뺏길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보호를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정책 보험이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는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입법 발의를 통해서 개정 중이라는 소식은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한 이제 저도 이제 PC방에서 이제 게임하고 음식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 남성이다 보니까 그 과거에는 이제 PC방과 휴게 음식점이 동시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학생들이 학원과 상가에는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 많은 학생들이 PC방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이라고 해서 휴게 음식점과 PC방을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아무래도 학생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술을 팔 수 없는 거겠죠. 술을 판매하지 않는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복합을 해서 학원이 있는 건물에 입점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현실적인 규제 완화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변인께 또 하나 여쭤보죠. 이번에 수용은 안 됐지만 꼭 완화돼야 할 규제 혹시 생각한 바 있으십니까? 예, 적극 행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아나운서님 삼겹살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삼겹살 먹을 때 미나리랑 같이 먹으면 맛있죠. 그렇죠. 엄청 맛있더라고요. 근데 미나리 하면 우리가 청도 한제 미나리가 유명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경남에는요, 창녕의 하왕산 미나리라고요. 한제 미나리가 훨씬 더 좋고 맛과 향이 뛰어나고 식감이 아삭아삭한 미나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왕산 미나리를 잘 알지 못하냐? 그 한제 미나리 같은 경우는 생산지에서 바로 이제 그 삼겹살과 미나리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왕산 미나리 이제 재배 농장을 가보시면은요, 생산지와는 거리가 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청도나 창녕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미나리. 그렇다면 왜 그럴까 싶어서 해당 군청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애석하게도 군청 직원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고 그런 게 있어요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왜 그럴까요? 왜 먹으면 안 될까요? 물어봤더니 하왕산 하제 이야기를 꺼내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농지법 개정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요, 비닐하우스 내에서 식당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즉 관련 법규의 미비로 그 제한으로 미비가 아니라 제한으로 해서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럼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 청도 같은 경우는요. 경북 같은 경우는 규제기획민간위원회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킨 거죠. 적극 행정을 한 거죠.
그럼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창녕 같은 경우는요, 보물동산이라 할 정도로 특산물도 많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가진 자산도 제대로 적극 행정으로 규제 때문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네. 그 농민들에게 이제 수익 창출도 못하고 지역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소국 행정이 많다. 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가운데도 이번에 창원시에서 좀 눈여겨볼 네.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수용권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창원시가 주력하는 수소 산업의 활기찬 성장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수소의 제조, 그다음에 차량 충전, 잉여 수소 저장, 판매, 원소톱과 관련한 신산업 분야의 건의가 수용이 됐습니다. 네. 고압가스 안전법에 따르면 튜브 트레일러를 즉 수소를 운반하는 이동식 저장 탱크를 말합니다. 네. 충전 장소와 충전한 튜브 트레일러의 사용 보관을 위한 장소는 방호벽으로 구분해서 별도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충전된 튜브 트레일러를 사용할 때 협소한 부지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고 네. 또 이로 인해서 사고 우려가 있어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정성 실증 후 실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해 관련 법령을 재개정키로 결정한 내용으로 이번 규제 완화가 창원시의 수소 산업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경제 활성화에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다만 견제, 감시 충분히 좀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지자체와 의회 할 일이 더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와 행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면 답을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규제 완화가 늘어나니까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왜 규제가 필요하며 왜 네. 규제를 완화하지 왜라는 것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그 경남도의 그 규제 발굴 28건 중에 배출가스 전문 정비 기술 인력 교육 기간 완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전문 정비 신규 기술 인력은요. 채용 날로부터 4개월 이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영남권의 위탁 교육 기관은 대학교예요. 그러면 3월부터 11월까지인 거죠. 그럼 12월부터 3월까지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수료자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을 극복, 즉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4개월이었던 것을 2달 늘린 6개월로 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시기에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겨우 4개월에서 2달 늘리는 것도 이게 성과라고 말할 정도면 우리 사회에 지금 규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발목 잡기식 규제 완화를 하는 거 발목 잡기식으로 만약에 정치적 이익을 투여한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규제의 핵심은요. 정치와 행정의 핵심은요. 주민의 복리진과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에 부합하다면 견제와 비판도 당연히 따라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견제와 비판 당연히 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시민 목소리를 듣는 의회에서도 앞으로 규제 혁신, 규제 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셔야 될 텐데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일단 창원은 산업 기반의 도시입니다. 그 산업체에서 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함께 의논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 놀이터에 대한 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놀이터를 만들고도 혹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보니 더 역차별이나 또 장애인들이 놀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간도 부족하고 공간을 조성하고도 규제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은 규제 혁신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민생 현장과 경제 현장 또 기업인들과의 만남으로 현실적으로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을 좀 정치를 하고 그리고 규제를 하되 필요한 곳에는 또 규제를 완화해서 조금 기업인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며 여기에 저희가 행정과 소통에 사실은 다 이 사례를 내는 분들이 행정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이 잘 보십니다. 네, 아시고 그렇겠죠. 하니까 네네 그래서 행정과 소통해서 조례 또 정책 등으로 발굴해 경남도의 규제 혁신에 또 추진에 발맞춰서 창원시도 열심히 규제 혁신에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